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10시 반,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이어질 올해 마지막 FOMC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봉쇄 완화를 취하며 의약품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중국에 이어서 유럽 대륙 전역에서도 항생제 부족 현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역 규제가 풀리며 각종 질환 발생이 증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등 생산 차질 요인이 겹치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기 때문인데 시장에선 한미약품, 화일약품 등 제약주가 급등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물자와 자금을 모으는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2일 주요 7개국 G7 화상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원조 공여자들이 파악하고 지원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새 플랫폼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선 현대건설기계 등 재건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슈들로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화요일인 오늘은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잠시 후에 10시 반에 굉장히 중요한 슈퍼위크의 시작을 알리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11월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시장 예상치는 7.3%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지금 FOMC도 다가와 있는 만큼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 그대로 이제 기대 반 우려 반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죠. 결국 뭐 CPI를 지금 확인을 하고 보자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팽배한 가운데 이제 등락을 하다가 결국은 약보합권에서 일단 마감이 된 상태인데요. 사실 어찌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이벤트예요. 어쩌다가 언제부터인가 이 CPI가 FOMC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일단 돼버렸죠. 뭐 이것도 아마 이제 지금 한 많아봐야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그 CPI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또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또 뭐 크게 뭐 시장으로 주목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직전월하고 이번 달 그리고 한 다음 달 정도 수준까지는 CPI가 아무래도 어찌 보면은 FOMC보다도 더 시장에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시간은 째깍째깍 이제 가면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잠시 후 10시 반이면은 과연 7.3% 수준의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 정도로 나올 것이냐 아니냐. 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게 많죠. 내일 있을 FOMC 그 파월 의장의 FOMC 마감 후 연설. 자, 여기에 이제 또 멘트의 이제 톤이 또 달라지게 되죠. 매파적이냐, 조금 부드러워질 거냐, 아니면 또 금리 정책 쪽에 강한 의조로 또 얘기가 계속 나올 거냐, 아니면은 살짝 또 경기 침체 쪽으로 또 그 멘트의 무게 중심이 또 옮겨질 거냐, 여러 가지 지금 CPI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고, 또 국내 증시로 보면은 어제 미국 시장 올라도 우리 시장을 오르지 못하는 이런 이유가 지금 CPI가 이제 눈앞에 왔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이 시간 이후에 원래 남은 한 2주 남짓한 이 시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자, 어찌 보면은 산타랠리도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한번 또 하루 이틀 정도 또 글쎄요, 뭐 쇼크 형태의 또 일시적인 급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그런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을 보면은 워낙 지금 그 수급 자체가 좀 취약한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 요 문제가 아직까지도 시장에 중심이고 화두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은 그 글로벌 증시에
굉장히 큰 호재면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중국의 방역 완화 정책.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시장은 100포인트 이상은 코스피 기준으로 올려도 아무도 말 못하는 그만큼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증시 자체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게 아마 결국은 이제 CPI 발표 그리고 내일 있을 FOMC 요걸 계기로 해서 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앞으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잠시 후에 자 CPI 발표를 하고 나면은 자 시장의 방향성은 내일과 모레 또 새로운 방향으로 그동안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제 새로운 방향성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변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밤 발표될 CPI를 시작으로 FOMC도 연이어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미리 시장을 예단하기보다는 이 이후에 찾아올 변곡점들을 시장 지수를 보면서 지표를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저희 유레카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중국 방역 완화에 따른 의약품 품귀 현상이 지금 굉장히 시장을 좀 달구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돼요. 자, 거기다가 오늘은 유럽의 항생제 부족 현상도 보도를 통해서 들려오면서 지금 제약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뜨거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박동희 파트너님께서도 저희 유레카에서 제약 관련주들, 바이오 관련주들 많이들 다뤄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엊그제부터 해서 중국 이제 치료제 품귀 현상, 뭐 감기약, 항생제 뭐 등 뭐 여러 가지 지금 품귀 현상이 막 나타나고 있다 그러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유럽 쪽까지도 지금 퍼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중소형 제약주 왜 중소형 제약주들이 강하냐 하면은 주로 이제 중소형 제약주들이 원료의약품 쪽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또 집중이 되고 차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이런 호재성 재료에 아주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약주들이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런 중국 관련 이슈도 있긴 하지만 제약 섹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시황 자체가 지금 아직도 불확실성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량주든 비우량주든 또 이제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대형주부터 해서 또 화일약품, 뭐 국제약품 이런 또 소형주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 흐름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통상적인 흐름에서는 대형주가 먼저 올라오죠. 업종 대표주나 또 이제 고가 우량주 이런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들의 선호 종목으로서 바닥권에서 먼저 올라오고 중소형주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어쨌든 지금 중국 관련 이슈가 나타나면서 중소형 제약주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지금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볼 때 앞으로 이제 대형주가 먼저 안 올라오고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제약 지수, 국내 바이오 쪽도 뭐 최근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돼요. 자, 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중국의 아멕스 제약 지수인데요. 아멕스 제약 지수라는 것은 이제 아멕스에서 이제 집계를 한 이제 제약 하여튼 뭐 제약 섹터의 종합 주가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업종이 무엇이냐? 미국에서 지금 가장 잘 올라가는 업종, 그 업종이 바로 제약 섹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못 나가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 섹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뭐 저도 정확한 답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의 지금 아멕스 제약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수준이고, 자, 이 부분을 그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 흐름으로 보면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이 자리가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지금 수준인데 어찌 보면은 제약 섹터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장 먼저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지금 이런 패턴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다우지수 차트를 지금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우지수 신고가도 흐름이 생각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신고가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지금 아멕스 제약지수 흐름이 이렇게 지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국내 제약지수는 여전히 지금 최바닥권에 지금 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모멘텀, 어떤 계기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나오는 지금 이제 중국 치료제 관련되는 코로나 치료제 품귀 현상과 관련되는 이런 이슈,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작은 트리거가 되어서 전체적인 그 제약 섹터의 어떤 온기를 불어넣는 바닥 탈출의 어떤 시그널로 또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시세를 받아주고 있고 또 특히나 제약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먼저 움직이고 있는 현상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신호들 오히려 지금 중국과 유럽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트리거가 되어서 제약주 전반에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인데요. 지금 프랑스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재건주들이 다시금 좀 꿈틀거리는 모습 시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섹터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여전히 아마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사실 또 어찌 보면은 워낙 이게 뭐 전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뚝딱하고 또 끝날 요인은 아니에요. 네. 러시아는 명분도 또 세워줘야 되죠.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또 실리도 또 챙겨야 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프랑스가 주체가 되어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그 긴급 지원 회의를 개최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는 종목들이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하면은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히림이라든지 뭐 데모라든지 뭐 기타 이렇게 테마주들이 있죠. 저는 그런 종목들 쪽보다는 어떤 이렇게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저는 예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의 가장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테마주는 건설 기계 장비, 건설 기계 쪽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지금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또 현대투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진성 TC, 자,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테마주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들은 이런 재건 관련되는 종목들이 가능성이 높다. 현대투산 인프라코어 차트를 한번 볼까요? 현대투산 인프라코어 차트를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번에 지금 3분기 실적 때문에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조정 받을 때도 주가가 횡보 조정으로 기간 조정 형태로 가면서 다시 한번 또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는 이슈 나오면서 또 상승 흐름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3분기 실적을 계기로 해서 1차 상승을 했고 또 본격적으로 종전 논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가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뭐 어차피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될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건설 장비 관련되는 종목들을 2차 상승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지금 녹아 있다, 차트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이제 뭐 종전 또 재건 관련되는 이슈는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하고 뭐 끝나지는 않겠지만은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은 일단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차트 흐름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 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이 또 높은 종목군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들 뭐 없나 찾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대표적으로 재건주의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좀 시간은 오래됐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상승의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는 차트의 모습들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물론 뉴스와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겠지만 재건주들 한 번 더 지켜봐도 좋을 시점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에 이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테마들에 대한 이야기도 유레카 헤드라인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짚어드렸는데요. 박동희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을 이어나가 보신다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이어지는 화면 보시면서 박동희 파트너님과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보이는 게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신 뒤에 휴대폰 화면을 QR코드 위에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정말 간편하게 박동희 파트너님과 시장 대응 정확하고 빠르게 해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저희 유레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를 해주셨던 유레카 종목들 수익률 탑5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가장 위에 8월 23일 공개해 주셨던 성일 하이텍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승폭 74.8%로 아주 놀라운 두 번 이상의 상한가에 뛰어넘는 그런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6일 공개해 주셨던 코덱스 레버리지는 26.5%의 상승폭 만들어내줬고요. 자, 그리고 10월 11일 공개해 주셨던 LG 에너지 솔루션 26.4%, 9월 6일에 HLB는 23.1%, 11월 2일 공개해 주셨던 SKIE 테크놀로지 22.6%로 견조한 수익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이어서 지금까지 유레카 종목으로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아주 좋은 수익률, 견조한 수익률 쌓아 올려주고 있는 탑5 종목도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또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출연하시는 날에만 공개가 되는 박동기 파트너님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고유의 검색식이 추출해준 종목들 만나보고 있죠. 자, 그런 만큼 화면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 추출이 됐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동희 파트너님의 검색 시스템이 추출해준 종목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특히 1번과 3번 종목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자, 오늘 유레카 헤드라인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만 박동기 파트너님만이 사용하고 계신 검색 시스템이 바로 이 제약 파트에서 한미약품 추출을 해줬고요. 그리고 재건주에서는 현대건설기계 종목을 추출을 해주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카카오페이 두 번째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이 검색 시스템 추출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지 오늘도 귀 쫑긋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박동기 파트너님만의 고유의 검색식이 추출해준 세 종목 오늘도 화요일인 만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미약품, 카카오페이,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세 종목 만나봤는데요. 자, 박동기 파트너님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네, 자 오늘도 세 종목을 고심을 하면서 하다가 이제 선정을 해왔는데 일부 종목은 이미 상승 랠리가 진행 중인 종목이 있고 또 일부 종목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탈출하면서 이제 상승 시도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자, 검색 시스템은 뭐 제가 뭐 오랫동안 뭐 거의 20년 이상을 해오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과연 중요한 시장의 주도주 종목이 뭐냐, 주도주 종목군이 뭐냐, 두 번째는 변곡점에 있는 종목들이 뭐냐. 항상 이제 주요 관심사항은 거기에 지금 그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항상 시장의 주도주. 그런데 최근에 지금 그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약간의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또 템포도 굉장히 빨리 지금 움직이게 되죠.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갑작스럽게 뭐 중국 그 리오퍼닝 관련한 뭐 그 컨텐츠 관련주들이 쭉 올랐다가 갑작스럽게 또 쭉 밀리기도 하고 굉장히 좀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시장이 요 타이밍만 이제 지나고 남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주도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를 전체적인 시장을 끌고 나갈 그런 흐름이 지금 조만간에 지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도주는 항상 중요하고요. 또 변곡점은 시장이 지금 우리 시장이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정도 아주 장시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변곡을 형성하는 추세 전환을 형성하는 이런 종목들이 무엇일까? 항상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을 좀 선정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항상 종목을 선정하는데 오늘은 이제 한미약품부터 세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첫 번째는 한미약품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이죠. 과연 이 한미약품이라는 회사가 국내 원탑의 제약 회사가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주봉 흐름을 큰 흐름을 볼까요?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기술 수출도 뭐 10건 이상을 했다가 또 거기서 절반 이상을 또 기술 수출 반납도 했다가 여러 가지 지금 대형주답지 않는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또 이번에도 일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도 지금 차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임상에서 또 실패를 했다, 아니다, 여러 가지 또 말이 나오면서 또 단기간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그 중소형 제약주처럼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이렇게 대형주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통상적으로는 이런 자리가 대부분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죠. 하락 추세 막바지 단계에서 나오는 이런 막바지 셀링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어떤 형태든지 악재를 붙여서 지금 바이오 섹터도 그런 종목들이 꽤 많죠. 약간의 언론을 끼고 약세장의 막바지의 셀링 클라이막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던 사람들을 토해내게 만드는, 매도하게 만드는 그런 악재를 갖다 붙여서 마지막에 팔고 나가고 이제 최종적으로 받아서 저점을 형성하고 중장기 상승으로 가는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한미약품도 약간은 그런 형태의 의도가 되었던 의도가 되지 않았던 그런 형태의 흐름이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오늘 해서 지금 121선을 지금 회복하는 자,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봉 흐름으로 좀 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1차적으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 기준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 돌파 및 안착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제약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가 워낙 큰 폭으로 지금 빠졌고 장기간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미약품이 주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한미약품이 들고 있는 지금 파이프라인만 하더라도 30개가 지금 넘기 때문에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한번 또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은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온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빨랐죠. 그죠? 상당히 지금 빠르게 올라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바닥권에서 지금 80%에서 100% 가까이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상승 흐름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2차 상승으로 지금 가는 초입 단계다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 주봉 흐름상 보면은 워낙 큰 폭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상승 흐름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 일단은 높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종목을 지금 보게 되면 현대건설기계인데요. 자, 현대건설기계를 지금 보면은 현대건설기계 우리가 아까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현대건설기계를 잠깐 지금 언급을 했었는데 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현대투산인프라하고 차트가 흐름이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1차 상승, 2차 상승 후 3차 상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 이런 단계의 흐름으로도 지금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3분기 실적에서 일단 검증이 된 상태에다가 자, 경기 사이클이 지금 이제 침체냐 아니냐 논란이 지금 많은 상태지만은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경기는 어차피 지금 경착륙이 아니면 연착륙 상태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미 주가에는 선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이슈에다가 실적 회복 그리고 경기 사이클에 대한 선반영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볼 때 자, 많이 올라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추가 상승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약품 같은 제약주 중에서 업종 대표주, 고가 우량주 앞으로 향후에 제약주 전체적인 흐름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종목 그리고 또 그 카카오페이 같은 절대적인 낙폭 과대주 종목 중에서 말 그대로 낙폭 과대주 중에 대장주급 종목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린 현대건설기계 현재 주도주로서 현재 진행 중인 현재 진행형인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세 종목으로 일단 압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미약품과 카카오페이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이 세 종목 박동계 파트너님의 검색 시스템이 추출을 해준 세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 중에서 한미약품과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도 흐름 확인이 됐던 만큼 그만큼 박동계 파트너님의 검색식이 이렇게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추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반증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과대 낙폭주로서 우리가 지금쯤 한 번쯤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박동계 파트너님께서는 이렇게 검색 시스템이 추출해주는 종목 중에서도 특히나 20일 신고가를 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주도주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자, 그 주도주들, 차세대 주도주들 먼저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차세대 주도주가 될 후보 종목들을 나름대로 네. 또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색 전제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노란 톡방에서도 이걸 이제 중간중간에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차트 우량주가 주도주고 주도주가 곧 약세장이 방어주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차트 흐름을 중요시하는 그런 좀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당연히 기본적 분석 필요하지만 차트가 올라가는 패턴은 항상 그 일정 부분 패턴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향후에 주도 종목으로 나설 수 있는 세 종목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효성 TN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 TNC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효성 TNC도 지금 차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 상승 후에 횡보 조정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자, 이슈도 사실은 하나가 있죠. 뭐냐? 효성 TNC가 이제 화학업종 중에서 이제 스판덱스로 이제 꽤 유명하죠. 그게 이제 매출 비중이 꽤나 크기 때문에 스판덱스 이제 시황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그 등락을 하는 자,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석유 화학 업종들이 3분기 실적이 거의 뭐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왔죠. 너무 안 좋게 나왔죠. 예, 그런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그 방역 완화 정책을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확 전환을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석유 화학 관련되는 업종들이 나도 중국 수혜주다. 뭐 컨텐츠만 중국 수혜주냐, 제약주만 중국 수혜주냐. 석유 화학 쪽에서도 나도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게 지금 효성 TNC예요. 그렇게 지금 또 모 증권사에서는 리포트를 그렇게 지금 내놓고 있죠. 그 근거가 없는 게 아니죠. 석유 화학 시황이 중국이 코로나 딱 들어가면서 2년, 3년 동안 모든 걸 그냥 문을 걸어 잠가 버리니까 봉쇄를 지금 해버리니까 석유 화학 자체가 수요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황 자체가 너무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뭐 3분기에 어닝 쇼크까지 올 정도로 석유화학 시황이 안 좋았는데 3분기 저점에다가 중국이 저렇게 문을 열게 되면은 지금은 국내 도시만 살짝 문을 열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해외 국경까지도 자유스럽게 열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도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글로벌 증시에도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이제 범위를 좁으면은 석유화학 시황도 당연히 호재가 된다라는 거죠. 자, 효성 TNC 차트 흐름상 1차 상승 후에 자, 횡보 조정을 하고
21선의 지지를 받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 기술적인 흐름상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0만 원대부터 30만 원 선 요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한두 번 들어올 때부터 워낙 큰 폭으로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주봉 흐름으로 보면은 절대적인 낙폭 과대죠. 물론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측면을 감안을 하더라도 2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30만 원대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은 2차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 그런 자리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신고가 주도주로서 후보 종목군은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뜨는 종목들은 제가 기술적인 흐름상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을 하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뜨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이제 종목 차트 흐름과 1차적으로는 차트 흐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종목들의 이제 현재 위치, 그리고 향후의 업황 회복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종목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21선은 이제 장기간 바닥을 다지고 21선을 20일 신고가를 내는 자, 이런 종목이죠. 한국 사이버 결제 뭐 너무나 지금 잘 알려진 종목이죠. 온 오프라인에서 이제 결제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인데, 뭐 시황 자체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권에서 많은 훼손하지 않았지만 바닥권을 장시간 다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자, 상승 쪽으로 턴을 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원형 바닥형 형태의 이제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패턴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뭐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고요. 주봉 흐름을 보면은 이 종목도 역시 절대적인 낙폭 과대 종목이라고 자, 보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 초반에서 저점을 다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3분기 실적이 뭐 크게 좋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소폭이나마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데다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빠져도 너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사이버결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는 한 종목만 더 보면은요, 부강약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오랜만에 지금 보게 되는데요. 자, 일봉상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120일선을 회복하고 말 그대로 좀 급등주 패턴을 지금 갖추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자, 부강약품도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의 뭐 중국 이슈, 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는 흐름인데, 이 종목은 뭐 소형주들처럼 상한가 가고 이런 흐름이 아니죠. 얌전하게 지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자, 차트 흐름을 주봉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이 종목도 참 많이 빠졌습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 4만 원대에서 그 고점이 지금 4만 원대까지 갔었죠. 자, 4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번에 지금 뭐 만 원까지 지금 무너진 선에서 뭐 7, 8천 원대에서 저점을 형성을 하고 이제 많은 회복 시도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부강약품도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 그러면서 좀 시간을 많이 보냈죠. 치료제 만든다, 백신 만든다 했던 종목들은 전부 다 주가가 이런 형태로 지금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폭 과대에서 그런 부분들 다 스톱을 했고, 이제부터는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의 과매도권에서 자, 저점 매수세가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초입 단계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으로 121선을 강력하게 지금 돌파를 하면서 저점을 타지고 올라오는 그 속도나 자, 강도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부강약품도 뭐 적극적인 추격 매수 쪽보다는 부분적으로 눌림목에서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박동기 파트너님 고유의 검색식이 추출해준 차세대 주도주 후보군들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20일 신고가 주도주 후보로서 세 종목이었는데요. 효성 TNC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부광약품 이렇게 세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골든크로스 변곡점에서 꿈틀꿈틀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 후보군도 세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변곡점에 와 있는 이런 종목들은 누구나 주식하는 사람들의 누구나 꿈입니다. 저점에서 그렇죠. 사서 딱 저점에서 사서 이제 앞으로 이제 추세 전환을 하고 턴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살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 시그널을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죠. 기술적인 흐름으로 이제 기술적이라는 것은 이제 통계적인 의미를 말하죠. 예전에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21선 돌파 나오고 거래량이 늘고 또 5일선이 그 21선을 상향 돌파를 하고 또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조합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저점이 형성되는 가능성이 높더라는 이런 통계고 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이제 한 세 종목 정도를 변곡점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자, 변곡점 종목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마인즈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마인즈랩 이름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마인즈랩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AI 전문 벤처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알만한 대표적인 이 회사에서 만든 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최근 가끔씩 보면은 삼성이나 LG나 어디 또 5개 광고판에도 나오죠.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가상인간, AI 휴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쁜 여자들 만들어서 이들이 어떤 말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런 것들도 가끔 TV 광고에도 나오죠. AI 휴먼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마인즈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접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최근에는 뭐 카드사나 뭐 은행 같은 데 전화를 하면은 AI가 받고 AI가 다 답변도 다 하고 그래요. 그런 콜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하면은 AI가 다 답하고 AI하고 서로 통화하면서 그냥 다 해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그래 AI하고 같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콜센터에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마인즈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회사가 지금 마인즈랩인데,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변곡점 가능성이 있느냐?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이제 코스닥 시황이 안정이 되면은 충분히 이러한 기술력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뭐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거의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코스닥에서 뭐 아주 뭐 우리가 알만한 중대형주급들도 워낙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눈이 안 갔죠.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보이고 지금 120일선을 회복 시도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 시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또 실질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자, 이런 종목들을 이제 찾아 나설 때, 자, 마인즈랩 같은 이런 종목들도 시장으로부터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충분히, 지금 변곡점을, 변곡점의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곡점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녹십자 홀딩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녹십자 홀딩스도 지금 이제 121선 돌파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직전 고점 121선 의미 있는 121선의 장대 양봉에 거래량을 싣고 장대 양봉으로 종가 고가가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121선 돌파가 휩소, 속임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죠. 자, 녹십자 홀딩스, 뭐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 없죠. 녹십자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뭐 대표적으로 녹십자 같은 자회사를 이제 거느리고 있는 데다가 이런 회사들도 녹십자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도 녹십자 홀딩스도 주봉 흐름을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이게 또 지금 5만 원대, 5만 5천 원대에서 지금 뭐 15,000원대까지 지금 빠졌으니까요. 뭐 코스닥 테마주들 빠지듯이 녹십자 같은 이런 그 중견 제약사들도 주가가 이렇게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고 또 지금 자리에서 뭐 우리가 조금 더 눈높이를 높인다 그러면은 50%, 100% 올라오는 거는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장기간 하락한 종목들의 특성이 워낙 장기간 빠지다 보면은 이게 이제 V자형으로 그 반등이 사실 안 들어오고 워낙 이렇게 첩첩으로 지금 매물이 쌓여 있다 보니까 올라오면은 또 빠지고 올라오면은 또 매물에 잡히고 하는 자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워낙 다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고 이제부터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공매도 세력들이 긴장하는 그런 자리까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 낙폭 과대주 의미 있는 저점이 나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변곡점 가능성을 두고 열어보자 이렇게 지금 보겠고요. 자, 세 번째 한 종목만 더 보면은 역시 제약주 중에서 이연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요, 상당히 그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제약주도 중소형 제약주들이 상당 부분 거래량이 많이 늘고 120에서 돌파하는 이런 패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큰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워낙 큰 폭으로 장기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지금 받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지금 이제 의미 있는 저점을 만드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20일 신고가 주도주 후보군에 이어서 이번에는 단기 골든크로스 후보군도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마인즈랩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 이연제약 이렇게 세 종목 봐주셨는데요. 자, 오로지 박동계 파트너님만이 사용하고 계신 고유의 검색식이 추출해준 총 9개 종목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던 만큼 과연 박동계 파트너님께서 선정을 해주신 유레카 종목은 무엇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박동계 파트너님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린 뒤에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이어지는 화면 보면서 따라해 보셔도 박동계 파트너님과 손쉽게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박동계 파트너님과 함께 특히나 화요일의 경우에는 박동계 파트너님 고유의 검색식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정말 알짜 같은 9개 종목 살펴보고 왔는데 과연 박동계 파트너님께서 가장 좋게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와주신 유레카 종목은 무엇일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만나보고 계십니다. 진원생명과학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자, 박동계 파트너님, 정말 오늘도 알짜 같은 9개 종목도 미리 살펴보고 왔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진원생명과학을 유레카 종목으로서 공개해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있죠. 네. 진원생명과학을 오늘은 조금 이제 중소형주 쪽 중에서 조금 공격적인 포트로서 진원생명과학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참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또 끼도 약간 있고 또 한 번씩 좀 이제 끼가 발동을 할 때는 또 무섭게 또 올라가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사실 이제 빠져도 너무 빠졌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좀 티가 날 정도로 좀 공매도 세력들이 합작을 해서 주가를 무너뜨린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도저히 이 가격대까지
이렇게 지금 빠질 만한 종목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이 회사가 과연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회사가 나쁜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진원생명과학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진원생명과학을 지금 가장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뭐 물론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워낙 지금 뭐 10분의 1토막 나는 종목들도 뭐 있고요. 5분의 1토막, 뭐 3분의 1토막 나는 종목들도 수두룩한데, 자, 이 종목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제 워낙 큰 폭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가 그러면 잠재력이 지금 없는가?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자, 진원생명과학 하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주봉 흐름상 큰 흐름으로 지금 한번 볼게요. 자, 뭐 대부분의 아까 뭐 녹십자 같은 그런 종목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사실상 주가가 이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상 급등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상승분을 이제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고 이제는 상승 흐름으로 추세 전환이 될 만한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요 종목을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주가, 그러면은 이때 이제 주가 급등이 왜 나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럴 때는 사실상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한다, 백신 개발을 한다, 또 뭐 진단 키트 개발을 한다. 자, 요런 얘기들만 나오면은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요 피크가 지나고 난 이후 이때부터 해서 주가는 진원생명과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이런 형태의 비슷한 패턴의 자, 흐름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오죠. 최근 들어서도 주가가 뭐 꾸준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이제 깊은 주가 상승 흐름은 결국은 주가가 바이오 섹터는 오르지 못하면 지금 빠지게 되어 있고, 또 금리에 가장 취약한 게 지금 IT 쪽하고 또 바이오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 깊이 지금 빠졌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주가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과연 없을까? 원동력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회사예요. 물론 이 회사도 이제 CMO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진원생명과학의 주가가 제가 이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빠졌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이름이 지금 VGXI입니다. VGXI의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자, 이 VGXI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은 플라스미드 DNA라는 의약품 원재료예요. 유전자 치료제 쪽에, 또 그리고 한참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RNA 치료제의 원재료로 들어가는 플라스미드 DNA, 이 공장 증설을 지금 완료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이 공장 증설을 하기 직전에 진원생명과학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 내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이 플라스미드 DNA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앞으로 VGXI의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향후 2, 3년 안에 매출이 10배로 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대표가.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최근에 국내 한 언론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자, VGXI 플라스미드 DNA 공장은 완료를 해놨는데 아직까지도 수주를 한 건도 못하고 있다. 이거 진원생명과학의 위기이다,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너무 극과 극이에요. 대표는 앞으로 매출이 10배로 올랐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또 국내 언론에서는 수주가 아직 한 건도 안 일어났다. 공장은 증설을 다 해놨는데 수주가 한 건도 안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이제 그 수주가 최근 들어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관련되는 기사가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플라스미드 DNA라는 것은 이것은 미국에서도 공장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세계에서 미국 내에서도 당연하지만 세계에서도 플라스미드 DNA 공장의 규모 자체가 2위, 3위권 되는 세계 3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의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됐어요. 수주가 지금 안 일어나면은 물론 지금 힘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뭐 하는 회사라 그랬죠?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원료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원료의약품, 또 RNA 치료제 원료의약품에 들어가는 그런 원료의약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가 안 일어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공장 증설을 한다는 것은 수요 예측, 물론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 때문에 수주가 일시적으로 공백 현상이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는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수주가 한 건이라도 일어난다는 기사가 하나라도 올라온다 그러면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바로 바닥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주가는 너무 빠져 있고 앞으로 아까 제가 아멕스 제약지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가 흐름은 긍정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을 딛고 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을 낙폭 과대 관점에서 충분히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이런 관점에서 진원생명과학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잠재력이 아주 충분해 보이고 그 잠재력이 이제 폭발을 해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진원생명과학 가지고 오셨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봤는데요. 자, 그리고 내일 박동계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또 시작이 됩니다. 11시 20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장중에도 더 현명한 대응 이어나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더 손쉽게 무료 공개 방송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박동계 파트너님 오늘도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